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3분 강의를 맡은 강사 배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100%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 합격해야 또 학원이나 제 강의가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원래처럼 시험이 7월 말에 시험 실시되면 불과 한 10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특히 시간이 없어요. 그죠? 10달 만에 동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목표를 잘 세우시고 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알리안츠 생명보험에서 근무를 했어요. 생명보험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법인의 법인에서 대표로 또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제가 또 직원을 데리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은 학원 강의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저 혼자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는 뭐 영업소장이죠. 지점장을 몇 년을 하고 또 영업 쪽에 한 7, 8년 근무하고 나머지 한 20년 동안은 보상만 쭉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출장 다닐 거예요. 저도 신입사원 때는 뭐 전국을 다 그때는 출장을 다녔습니다. 현장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후에 관리자가 되고 나서는 주로 뭐 보상 쪽에 민원, 뭐 소송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닐 때 제가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사, 이 제3보험 쪽에 시험 출제하고 선정위원을 한 10년 동안 했고요. 또 보험연수원에서 개인 심사역을 출제위원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강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강의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뭐 상담을 해드릴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제3보험의 전반적으로 또 손해사정 쪽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강의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뭐 어떤 말은 맞는 말이고 다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죠? 시험 출제에 대해서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출제를 하고 또 채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 경험하고 채점한 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아마 그 출제 방향이나 경향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광고는 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이니까 강의 일정이라든가 또 제3보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간 강의 일정입니다. 그죠? 강의 일정. 기본 강의를 지금 6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할 거예요. 자, 기출문제 풀이는 20년 동안 제3보험 출제된 문제는 다 강의를 해요. 이제 다시 같이 풀어봅니다. 그죠? 그래야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예상을 하니까 그죠?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를 총 정리해 줄 거예요. 약술 문제 총 정리하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 모의고사로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때 4주를 예상하는데 이거 5주에 그죠? 9주를 모의고사로 올리버트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제출해가 채점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마다 일찍 와서 시험을 치고
그죠? 그걸 풀이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만 정확하게 제 따라오면요, 7, 80점 무조건 맞아요. 7, 80점 무조건 맞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강의 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기본 강의.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첫째, 제가 A, B, C, D, C로 나눠줄 거예요. 반드시 A, B, C, 요거는 A, B로 분류하는 거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C는 사실 나올 확률 한 20% 내외 되는 거. 요까지는 좀 하는 게 좋겠죠. 시간이 없으면은 꼭 A, B, C라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이나 하루 강의가 끝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정리해야 돼요. 복습하고 정리해 줘야 돼요. 복습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정리할 때 시간이 없으면 개념만이라도, 그죠? 개념만이라도 꼭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개념만이라도 꼭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밴드를, 지금은 좀 이따가 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밴드에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를 하고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은 여기 여러분들이 재수생도 있을 것이고 실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제3보험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정답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같으면은 24시간 공부에 전업하지만은 또 주경 야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공부 양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제 말에 공감하면은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세요. 복습. 시간도 없고 그런데 예습 미리 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독을 하지 말고 이 책 300페이지 되는 거 4권 한번 읽으려면 그죠? 며칠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읽었다는 뿌듯한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읽어봐야 모르는 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아는 사람도 읽어도 없고 저는 다독을 권하지 않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다독을 권하는데 별로 다독하지 마라. 대신에 처음에 정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내가 A, B로 나누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정독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독하지 말고. 그죠? 중요한 것만 하는 그런 게 낫겠다.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정리를 하는데 제가 6주 동안 강의하면 한 30강 나올까요? 30강 나오는데 30강이면 한 1강에 10페이지 조금 되겠죠. 300페이지가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1강을 해도 한 달밖에 안 돼. 그죠? 1개월이면은 이 제3보험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강 정도 정리한다. 한 강 한 10페이지 정도 되니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조를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 조를 나누면 서로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이렇게 정리한 거 서로 업데이트하고 그죠? 여러분들끼리 공부방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많으면은 오늘 이번 주에 배운 게 부담스러우면 누가 얼마만큼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도 어쨌든 간에 뭐라도 개념이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라 이거죠. 개념이라도 기본 때 개념이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또 정리를 다시 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 모의고사 때 가면은 내가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합격하면 정리해야지. 정리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PC에 정리할 수도 있고 교재에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노트에 정리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를 하려면 PC에 정리하는 게 제일 낫겠다. PC에 정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강생들한테 기본 강의 때 조를 짜가지고 하고 또 기출문제는 또 조를 다르게 짜서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같이 현장 강의하는 수강생들은 다 이렇게 그야말로 원팀원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합격하자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뭐 하루에 한 1강 10페이지 정도, 그 정도 개념이라도 PC에 정리하다. 그 다음에 자,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충실해야 돼. 자, 원래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이 20년 동안 시험 치면서 난이도가 최하빨이었는데 점수는 제일 낮았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고지의무 제도라고 하면 우리 제3보험때 제일 중요한 게 고지의무 제도인데, 자, 고지의무 제도가 뭔데? 왜 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제도라는 게 있는 거냐? 그럼 고지의무 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데? 고지의무 제도와 통지의무하고는 차이가 뭔데? 이런 걸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달달 외운 거예요. 그냥 고지의무의 해지 제한 사유 외워놓고 이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삐뚤어가지고 응용 문제로 나와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기본을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손해사정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꾸 왜 질문해야 돼요? 암기를 하려지 말고 이해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열심히 암기만 하면 안 돼. 그죠? 왜 그런지를 항상 제 교재에서도 약관도 입법 취지, 근데 왜 이 조항이 있는지 이런 거 있는 이유가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있는 이유냐 하면 기본적으로 왜 이게 있는지, 이 조항이 왜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수를 이해도 해야 되지만 번지수를 잘 찾아요. 이 내용이 고지의무 내용이 상법에 나오는 건지 참 계약법에 나오는 건지 약관에 나오는 건지 개별 약관에 나오는 건지, 그럼 계약법이 여기 나오는 거랑 개별 약관에 나오는 거 표준 약관의 차이가 뭔데 어디서 나오는지 번지수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감을 잡지. 감을 잡지. 자, 기본에 충실해라. 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시험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 감을 대충 아는데 처음부터 강의할 때부터 제가 선택과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표준 약관, 실손 의료보험, 장애 세 가지. 여기서 80~90% 나와요. 엉뚱한 데 가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선택과 집중. 요새는 뭐 학원마다 선택과 집중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이게 따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선택에 집중해야 돼. 표준 약관과 실손 장애. 제 강의도 거의 80~90%가 여기에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버리세요. 어쩌다가 20년 중에서 어쩌다가 여기 모퉁이에 있는 거 시험 한번 나와서 이거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시간 버릴 필요 없어요. 안 나와. 나오면 버려보면 되지. 나오면 틀리면 되지. 80점 맞아도 수속하는데, 그죠? 5점짜리. 이거 나와봐야 5점짜리 나오죠. 그죠? 그건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그죠? 과유불급이.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그죠? 시험 공부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이런 거 작은 것에 신경 써가지고 뭐 온갖 거 다 예상 문제를 잡아 공부하면 떨어져요. 지금 제 주변에 7, 8년 동안,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도 있어. 대신에 2, 3년, 뭐 1년 만에 동치학과인 애들도 있고. 다 수험 전략이 문제예요. 그죠? 전략이 문제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시험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원래 시험 같은 경우는요. 아마 여기 재수생들 원래 시험 치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제3보험 시험을 치고 나서는 느낌이 대부분 수험생들이 황당하다. 예상 외다. 황당하다. 예상 외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시험 망쳤다. 근데 모의고사 답안을 보고는, 학원에 나온 답안을 보고는, 내가 이걸 못 썼다고? 이게라고? 더 열받는 거지. 내가 쓸 수 있었는데 못 썼으니까. 그 원인이 뭐냐? 기본을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비틀어 보니까 정말 문제가 아니야. 문제 같지도 않은데 기본을 충실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비틀어 보니까 못 쓴 거예요. 그죠? 기본에 충실해요. 여러분들 실감할게요. 문제를 보면은 전혀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사실 문제답지 않은 문제를 낸 게 많아요.
이 출제위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죠? 제3보험에서 중요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부록을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2024년도 부록 문제를. 자, 362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362페이지. 자, 올해 시험은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하였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자, 상해보험이 정리를 썼는데 상해 급격우연 외래잖아. 그것도 못 써가지고 생명보험에 재분류표에 있는 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재분 그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못 쓴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모의고사 테스트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법과 보험법에 분류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 교재에서 매년 저도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온다고 3, 4년 동안 모의고사 테스트 했는데 몇 년 동안 테스트 하다가 안 나오고 원래는 테스트를 안 했더만 원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인보험하고 손해보험 나오고 이 계약법에서 배운 거잖아. 1차 시험에서. 그죠?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 재산보험, 그죠? 생명보험 세 개 나눠서 이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것도 이거는 재산보험이 인보험인데 왜 손해사정을 해야 돼? 손해사정서가 필요한가? 이걸 그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보험이 왜 손해사정이 필요한가? 이러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상해보험 낀가 이런 거예요. 상해보험을 좀 삐뚤어가 약간 놓은 거죠. 그죠? 그걸 황당해요. 뭔 말인지 이해를 거의 못하고 온 사람이 반이야. 그것만 아니잖아. 그죠? 자, 우리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이 10억이다. 이거 화재가 사고 나면은 누군가는 이 손해액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죠? 공정하게. 그게 손해사정서 하는 일이잖아. 10억짜리 물건인데 손해가 전손해 났는지 아니면 일부 손해가 났는지 손해액이 5억인지 3억인지 평가하는 게 손해사정서가잖아. 근데 인보험은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쁘다고 해서 10억이고 뭐 못생겼다고 1억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보험, 피보험 이익이 보험 가액이 없다고 계약법에서 배웠잖아요. 기본적인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해보험, 재산보험인데 인보험인데 왜 손해사정을 해야 되는데 왜 손해사정을 하는 거냐. 인보험인데 물보험에서 손해사정을 하지. 그게 바로 그죠? 제 교재에 있는 거 재산보험의 그 특성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인보험이지만은 실손 보상하는 게 있고, 그죠? 준정액으로 보상하는 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게 법적 근거가 보험법이나 보험법 시행령에 있다. 이걸 쓰라는 건데, 요 삐뚤어놓은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그것은 헌법, 민법 별 얘기 다 썼을 거예요. 채점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손해사정서 자격이 있나? 이런 성도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장애 문제인데, 자, 여러분 실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특히 학생들을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주계약이 있고 각종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1, 특약 2, 특약이 뭐 손보는 100개가 넘어요. 그죠? 왜? 자기가 원하는 특약을 선택하는 거죠. 주보험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계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을 몇 개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기에는 보험 한 건을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이 특약마다 상품이 다 틀린 거죠. 그죠? 내가 특약을 5개 들으시면 주보험하고 6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해돼요? 이해 혹시 학생이에요? 안 해요? 이해하죠? 모르는 것이 뭔지 얘기해요. 모르는 인강을 들 때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은 막 열받아가 강의하는데 나는 모르면 더 열받는 거죠. 그죠? 뭔 얘기하는지. 그죠? 더 화답게 나지. 그죠? 이 휴일날 쉬는 시간에 돈 주고,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돈 주고 와서 배우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열받지.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하고 사망보험금을 왜 같이 있더라. 이건 논쟁이 여기저기 없어. 각각 보험료를 주고 보험을 상품을 샀는데 거기 논쟁을 벌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판례가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상품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생활 암에 새생활
암보험을 가입한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암을 진단받으면 진단비를 주고, 수술하면 수술비를 주고, 입원하면 입원비 주고, 이럴 때에는 진단받자 사망을 했거나 장애를 진단받고 나서 사망했다. 이럴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죠? 한 보험 상품에 세상을 암보험 한 달에 5만 원 내면은 이거 다 약관에 정해진 대로 사고에 이러면 준다는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판례는 진단받고 이러고 다 하면 다 각각 주라는 거예요. 약관 내용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상품이 이렇게 돼 있어. 다 보험료를 따로 내요.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 따로 내. 그럼 완전 보험 상품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 이게 문제되지를 않아,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장애도 절단장애. 절단장애는 절단과 동시에 이 장애 진단 시점이, 그죠? 그 다음에 척추 유압술을 했는데,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론적으로는 진단 유예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죠. 척추 유압술을 했는데 뭘 풀고 또 해. 답은 이제 유예인데. 장애도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문제예요. 이걸 어렵다 하고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암보험 이것도 마찬가지. 첫째, 여기 추가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나왔는데, 추가검사는 제가 모의고사에 때 약관 개정 사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모의고사 3회 때도 제가 했던 문제라서 그대로 잘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암보험에서 보험금 지급도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고, 모의고사에 1회, 3회, 5회에서 테스트한 문제예요. 고지의무는 3보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고지의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와도 알아야 될 문제가 고지의무다. 자, 고지의무는 고지의무 위반 요건, 그 다음에 해지 요건,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여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100분 더 얘기했는데, 이것도 답을 못 쓴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보처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풀이했죠.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 이 고지의무 관련해서 대선 문제 있어요. 그것도 했죠. 이 모의고사에서 3번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제가 닳도록 이게 설명을 할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 요건, 해지 요건, 보험금 지급 여부.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중과실로 청약세 사항을 고지하지 말아야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해지하려면 이 고지 위반이 하고 청약세에 고의 중과실로 그 중요한 사항을 고지를 위반하면서 해지 제한 사유, 제척 기간이라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만약 제척 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뭐예요? 해지 못하면 무조건 돈 주는 거지. 해지하면은 사고가 인과관계 있으면은 돈도 안 주는 거고, 인과관계 없으면 돈은 주는 거죠. 그죠? 요 간단한 걸 이걸 3번, 5번 문제 나왔는데 2번 나왔다고요. 그게 한 3, 40점 되는데 그걸 못 풀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엉터리를 공부했다는 거죠. 엉터리. 4번도 마찬가지. 4번 고지의무하고 통지의무인데, 제가 이걸 기본 강의 때 그래 얘기를 했어요. 모 보험회사에, 손해보험회사에서 감독 감사를 나왔는데, 자, 통지의무와 고지의무를 이게 헷갈리게. 고지의무란 것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여기 괜찮아요? 고지의무란 것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위험을, 그죠? 보험회사가 확인해가지고 인수 여부를 선택하는 거고, 통지의무란 계약후 알릴 의무란 것은 보험 가입하고 나서 여기 보험 가입할 때 이 리스크가 위험하고 보험료하고 수지 균형량을 맞춰놨는데, 보험 가입 후에 어떤 위험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수지 균형이 깨지면 다시 이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통지의무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약관할 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생기는 의무다고 100번 얘기했죠. 이렇게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그러면 상해보험 가입하고 나서 생기는 의무인데, 이거를 아니 상해보험 가입 전부터 직업이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왜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적용을 해? 말도 안 되는 거냐. 기본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 때
이걸 테스트 해보려 하다가 너무 쉬운 문제라 가지고 안 했었는데, 자, 아마 수십 년, 한 10년도 넘게 모 손해보험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시점이요. A라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왔어. 계속 타고, 한 5년 됐어. 이 사고가 발생한 거죠. B라는 사람은 보험가입하고 나서 오토바이 여기서부터 탔어. 한 1년, 한 3년 됐다 칩시다. 이렇게. 근데 보험회사 입장은 열받는 거지. A라는 사람은 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사고 났는데, 일만은 뭐예요? 고지의무 위반했지만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해지 제한 사유 해당이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지 의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개심하니까, 이거 통지 의무를 걸어가지고 다 처리해버린 거지. 감독은 말이 안 돼. 통지 의무랑. 그러면 통지 의무를 적용하면 상해보험계 알류를 정하면 고지 의무의 제척기간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는 병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보험가입하지 아무 잘못도 없어. 보험가입할 때는 착한 사람이에요. 보험가입하고 나서 어쩌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은 보장 못 받아. 왜? 상해보험 계약 알리를 위반했으니까. 오토바이는 인수도 안 해주니까 못 받아. 이건 너무 억울하죠. 그럼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이거 통지의무, 고지의무 구분 못하고 답은 안 썼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5번에 암사망보험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5번. 암사망보험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이것도 말이 안 되네. 보험기간 중에 진단을 받아야 되지. 보험기간 끝나고는 진단받는데 뭔 돈을 줘. 이게 문제라고, 이게 지금. 그죠? 장기 요양보험. 그 다음에 암사망보험금, 요거는 뭐 출제위원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험가입하고 나서 90일 내에는 암 진단 받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무효가 되죠. 요 3번 문제를 낼 때는 90일 면책기간이 있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요 5번 문제는 90일 면책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올려 들어와가지고 모 보험회사에서 90일 면책기간이 없는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3, 40년 동안 모든 생보험회사는 90일 면책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90일 면책기간 내에는 암진단받으면 무효지. 그런데 하필이면 원래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5월달이니까 3월달에 출시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90일이 안 됐지만 무효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이런 명시 규정도 없으니까 이게 출제위원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의 하자는 없어요. 90일 무효가 없는 조항도 있으니까 그걸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개별 약관이잖아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암진단비용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였어요. 5번 문제는 장기요양 진단비는 당연하게 장기요양 보험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6번에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제가 글씨가 괜찮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잘 안 보여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글씨가 안 보인다, 학생들이. 말을 잘 모르겠다, 사투리서가. 혹시 적응이 안 되시는 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죠? 바꿀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저도 서울에서 부잣집 아들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안 되다 보니 시골 산골에서 밤 되면 뒷동산에 돼지들이 와서 발 맞추고 그런 동네에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실손보험이에요. 이것도 제가 실손보험 모의고사 할 때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아주 난이도 높이 많이 했는데, 이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문제를 이제 3번, 2번 했는데, 요 2번은 요것만 풀어보라는 거죠. 근데 요것만 풀어보는데 더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안 풀고 이걸 풀기가 쉽지 않지.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하고 자기부담금 한도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자기부담금은 계약일 기준이잖아. 계약일 기준. 계약일 기준 1년간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약술 문제는 아마 약술 문제는 제 교재만 나와 있고 일부 교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하고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하라는 거예요. 제 교재를 여러분 봤던 사람은 뭐 처음부터 제 교재는 실려 있었으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또 제 교재를 봤던 사람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제3보험이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손해사정사가 어차피 되고자 하는 거니까 실제로 시험 치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3보험을 몇 년 했나 그러면 뭐 장기보험 3년, 5년, 10년 했던 사람도 뭔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보험이나 뭐 제3보험, 생명보험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계시는데 아마 실제로 딱 물어보면은 많이 아는 것이 폼만 잡지 딱 물어보면은 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기회에 기본적인 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보험이라 하면은 한눈에, 그죠? 자기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같으면은 총론에서 그 다음에 표준약관, 그 다음에 상해, 질병, 그죠? 장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총론에서 여기 한 11점, 표준약관에서 24점,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그죠? 실손에서 20점, 실손보험 20점, 장애에서 15점, 15점짜리, 상해나 질병에서 15점. 이렇게 시험 출제되었는데, 실제로 보면요, 이 표준약관에 이거하고, 질병보험 이거하고 상해보험은 다 표준약관 관련된 문제예요. 오히려 이름만 상해 질병처럼 급급주라 그랬죠. 실제로 내용은 표준약관이에요. 54점이 표준약관이에요. 표준약관. 실손보험, 장애보험.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론이다. 그죠? 똑같은 이론이죠. 그러나 우리 제3보험은 표준약관은 틀리고 장애 틀리고, 물론 이 장애는 표준약관에 있는 거지만 장애가 틀리고, 그 다음에 실손이 틀리고, 상해보험 틀리고, 질병보험 다 별개라고 보면 돼요. 그죠?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몰랐다고 해서 꼭 이걸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있거나 이걸 몰랐다고 해서 이게 지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완전히 별개라고 보면 돼요. 별개라고 보면. 자동차 보험은 뭐예요? 피보험자 모르면 그 뒤부터 뭐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으면 쉽게 얘기를 되면 법리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논리적이죠. 내가 사고가 발생했다. A차랑 B차랑 자동차 보험 시간도 아닌데 생각합니다. A차랑 B차랑. 저도 저 생명보험에 근무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속 시원하게 대답해 해주는 강사도 없고, 깝깝해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또 물어보면 자동차 보험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은 제3보험을 배우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완전히 틀리니까 깝깝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A차가 B차가 서로 과실을 뭐 5대5로 해서 박았다. 그러면 여기 자동차도 사고가 나고 상대차로도 사고가 나고 탑승자도 다치고 그 다음에 나도 다치고 다 다치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 사고에서 자동차 사고가 왔을 때는 어떤 보험이 가서 해서 커버를 해주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결론도 이게 다잖아. 그죠? 내 차는 50% 과실이니까 내 차 자손에서 하고 상대방이 50% 잘못한 거는 상대방 대문에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탑승객은 내 보험이 어떤 보험에서 가입되고 상대방 어떤 보험에서 커버 와서 가입해주고. 그죠? 내 보험이 내 차가 아닐 때는 집에 있는 내 차에서 어떤 보험이 와서 커버를 해주고 그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보험이 이 사람을 커버해주고 이 사람을 보장해주고 이 차를 보장해주고 이 물건을 보호해주고 그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생리를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약관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표준약관 실손 장려가 다다. 그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 전략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짜셔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 지워지는 거 없나? 스크린 싹 왔다 가면서 자, 수험 전략이죠. 수험 전략. 자,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험생 중에서요 40%는 무조건 과락이야. 변함이 없어. 올해도 내년도 아마 영원히 그럴 거예요. 크게 변동이 되지 않나. 즉 40%, 이거 왜 이래? 40%가 가락이라는 거야. 10명 중 4명. 제3보험에서 10명 중에 4명 과락. 자동차에서 또 4명은 과락. 또 여기서 책임에서 의학에서. 물론 가락 맞은 사람이 가락 많이 맞겠지만은 여기에서 남은 자가 340명이 돼야 돼. 그죠? 과목이 4과목. 이 허들을 4개를 넘어야 와야 돼. 과락. 그럼 결과는 뭐예요? 과락만 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 평균 올해도 합격 점수 56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해도 합격 6점, 56점이지만 까칠하게 매기면 340명 안 나와. 340명 정해놓았으니까 그것 요새 어려운 시기에 340명 합격 안 시켰다. 그럼 맞아 죽는 거지, 개발원이. 그죠? 원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할 수 없이 340명을 합격시키려면 점수를 후하게 줘야 돼. 그래서 56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난이도를 어렵게 나오면은 변별력을 다 못 쓰니까 수준이 솔직히 해서 저도 손해 사정사지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을 정확하게 어렵게 내봐야 다 못 쓰니까 어렵게 안 내. 쉽게 내. 쉽게 낸다는 거죠. 자, 이 정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죠? 자, 표준약관, 실손, 장애, 선택과 집중합니다. 두 번째, 응용 문제, 사례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물론 출제원이 바뀔 때마다 약간 틀릴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왜? 2,000명을 시험을 출제를 해야 돼. 2,000명을 채점을 해야 돼. 2,000명 채점을 하려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10분이라 하면 며칠 채점해야 돼? 여기 정신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려면 하루 12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12시간 채점하는데
한 사람 10분씩 채점하면은, 그러면 60분이면 6명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 70명 해가지고 며칠 해야 돼? 700명. 한 30일 넘게 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채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나 계산 문제, 사례 문제. 응용 문제나 계산, 사례 문제. 이런 것이 주로 될 거다. 그래서 장애나 이런 거, 장애나 암 진단비 같은 계산 문제.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강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강의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자, 채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게, 야, 이런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최소한 뭐 시험도 잘 쳐야 되지만, 그래도 뭐 기본이 갖춰야 되고,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사정사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사람도 안 됐는데, 뭐 사람이 된다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한 사람도 안 되는데 손해사정 시켜놓으면 나쁜 일만 하겠죠, 그죠? 억울한 계약자들, 그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약자들 뭐, 속된 말을 피 빨아먹는다. 그렇게 나쁜 짓만 하겠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이 돼야 돼. 깝깝한 사람이 많아요. 10장 줬는데 한 페이지 다 쓴 사람도 있어요. 글씨를 정말 못 알아보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해보면, 채점해보면,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계속 모의고사 때 계속 문제를 숙지를 좀 철저히 하고 문제를 두세 번 읽어보고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돼. 그죠? 출제자는 이렇게 묻는데 엉뚱한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죠? 문제를 숙지를 철저히 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해야 돼. 그 다음 답안은 간단히 지금 요새 묻는 문제를 보면 답안을 간단히 쓰라고 나와요. 그런데 엉뚱한 거 써봐야 별로 도움 안 돼. 간단하게 묻는 문제만 써래. 그죠? 근거를 쓰고 계산하고 근거를 쓰라고 하면 근거 쓰고 계산하면 되지. 쓸데없이 뭐 별의별 얘기 다 쓴 사람이에요. 개념 쓰고 뭐 실선으로 보면 개념 그런 거 하도 깎아보면 그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답안을 간단하게 써라.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한 순서대로 쓰는 게 나아요. 순서대로. 채점을 하다 보면, 그죠? 뭐 새벽 1시, 2시까지 채점하는데, 막 열심히 힘내가 채점하는데 보면, 1번, 2번 푸다가 5번, 뭐 3번 이렇게, 갑자기 5번인 줄 모르고 3번 채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심리가. 하다 보면, 아니네. 보면 5번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 5번이라는 걸 확실히 표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꼭 하셔야 되죠. 그죠? 순서를 바꿀 때 순서를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순서를 바꾸려면 문제 번호 정도는 좀 확실하게 써줘야 되지. 그죠? 문제 번호는 확실히 써줘야 되지. 그런 거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지금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뭐 이 판례 이런 거 소용없어요. 판례 문제 나왔으면 문제를 얘기해서 판례 나온 거지.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간단하게 쓰면 돼, 간단하게. 모범 답안에 보면, 모범 답안을 보면 뭐 한 10장도 넘어. 그거 뺏기는데도 90분 만에 못 뺏겨요. 그죠? 뭐, 모범 답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썼지만은, 그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죠? 그거 모범 답안에, 학원에 모범 답안지를 집에 가서 뺏겨보세요. 90분간에 다 못 뺏기는 거야. 못 뺏겨.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판례나 이런 거, 뭐, 알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쓸 필요 없어요. 간단히 써야 돼. 그 다음에 글씨 악필인 경우는 있어요. 그죠? 악필이라고 해서 뭐 점수를 낮게 주지는 않죠. 그러나 글씨가 악필이라도 조금 정성껏
정성껏 써야지, 정성껏. 그래요? 정성껏 쓰는 게 내가 이 시험지에 내 모든 걸 쏟아붙였다는, 이렇게 쏟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어떤 시험지를 보면은, 아, 점수를 주고 싶은 시험지가 있어. 분명히 이 학생 시험지 같이 깨끗하게 아주 잘 썼어요. 어떤 시험지 보면 정말 주고 싶지 않은 시험지가 있어. 그러다 보면 글씨도 안 보이고, 뭐, 그 자세히 본다고. 자세히 보면 흠점이 더 많이 나오지. 그죠? 대충 보면 이뻐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점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감점이 되는 거지. 이쁘면 뭐라도 이렇게 더 내가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깨끗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뭐 화장도 하고 옷도 뭐 좀 깨끗하게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 시험지에서 내 실력을 이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내 시험지인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시간이라서 교재를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고를 하셔가지고 각자 맞게 좀 답안을 준비하시고 이런 내용은 계속 앞으로 모의고사까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첫 시간에는 요거로 마치고